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원입니다. 지금 시각은요, 새벽 3시 14분이고요. 제가 웬일로 새벽 3시인데 술을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오늘. 근데 뭐라고 할까, 새벽 갬성이 터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좀 굉장히 긴 시간을 혼자서 여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후쿠오카에 한 달 넘게 혼자 있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보통 가장 많은 것들은 이제 친구끼리 오는 부류가 제일 흔하고, 근데 뭔가 이게 세대를 아우르는 조합이 간간히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usually 그런 세대를 아우르는 조합 같은 경우는 그 모녀 여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되게 신기하게도 100명이 이제 세대를 이렇게 조합이 딱 이제 초월하는 조합이 오잖아. 그러면 보통 100명 중에서 90명은 엄마랑 딸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집안에 딸이 한 명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약간 그런 이유기도 해. 나는 그걸 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은 남자만 둘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와서는 그 딸 역할을 큰형이 하고 제 위에 형이 한 명 더 있는데 형이 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한 번씩 볼 때마다 아, 딸이 이래서 필요한 건가 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나도. 그래서 이게 여행 같은 걸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모녀 여행, 확실히 이게 나이 든 노모는 딸들이 케어해주는 경우가 제일 많아. 압도적으로 많더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모자 여행이야. 모자 여행. 그래서 후쿠오카 제가 맨 처음에 살 때가, 살 때는 아니었고 한 4년 전쯤에 황과장이랑 제가 그때 같이 온 적이 있거든요. 후쿠오카 내가 좀 자주 왔으니까.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한 프랑스인을 만났어요. 프랑스인을 만났는데 프랑스인 남자가 엄마랑 같이 온 거야. 늙은 노모와 같이 온 거야. 그때를 회고하면 황과장은 되게 신기했다는 게, 프랑스에 사는 프랑스 남자랑 그리고 한국에 사는 내가 일본말로 대화를 하는 현장을 자기는 눈으로 목격하면서 야, 뭔가 좀 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 부자 여행을 손에 꼽을 만큼만 본 것 같아요. 한 명인가 두 명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 그 몇 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는데 부자 여행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에 대하고 잠깐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이게 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머니하고의 시간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건 유럽이나 서구도 마찬가지고 보통 아이들은 어머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머니하고 애가 있을 때 그때 또 정신건강이 좋거든, 애한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직업이 없더라도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는 게 애한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엄마랑 유대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유대감이라는 게. 반대로 아버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맞벌이율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OECD 평균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엔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빡시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일단 엄마하고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있지만서도 또 엄마가 힘든 걸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아빠가 안 힘든 건 아니거든. 아버지가 안 힘든 건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도 회사도 굉장히 이렇게 뺑일 까고 있지만 일단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일반적인 자녀들은 엄마하고 그런 뭔가 유대감이 많이 쌓이게 돼서 엄마하고 여행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저는 외래 아빠랑 여행을 좀 가거든요. 아빠랑. 엄마랑 여행을 절대로 안 가요. 아버지하고는 여행을 한 두세 번 간 적이 있어요. 자전거 같은 거 가고, 그리고 내가 좀 일부러 많이 따라가려고 해. 지금 와서는 그렇게. 근데 그게 또 곰곰이 생각하면 또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집은 일전에 말했지만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전부 다 그런 뭔가 애정결핍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집에서 사랑을, 관심을 1도 안 줬단 말이야. 둘 다 그런 애정결핍 증상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는 근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집에서 아빠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 내가 커하면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가지고 물론 아버지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항상 이게 무궁무진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한테 뭔가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엄마랑 여행 감에 비해서 내가 아빠랑 여행 가는 이유가 딱 그런 유대감 때문에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케이스, 저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빠들이 좀 약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왜 불쌍하냐. 왜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 엄마가 힘든 건 우리 눈에 맨날 보이거든 그게. 엄마가 힘든 건 우리 눈에 맨날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힘든 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야. 일반론적으로. 그리고 그 일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보통 남자랑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훨씬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정작 대한민국 자살공화국이니까 보면 자살하면 죄다 남자가 자살하잖아.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여자 같은 경우는 뭔가 힘든 게 있으면 이런 거 풀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게 있으면 엄마가 뭐 짜증내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없어.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없어. 이것들이 그냥 그런 뭔가 동북아권에서 형성된 가부장적인 마인드 때문에 남자가 약한 소리 할 수 없다 이런 건지. 근데 이건 서구권도 다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짊어지고 간다는 그런 기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내 친구들을 봐도 되게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내 친구들도 언젠가 얘기했던 말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첫 번째 성욕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두 번째 하늘을 짊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디 가서 이제 토로할 데가 없는 것들이죠. 결국엔 이런 기본적인 차이들 때문에 뭔가 아버지의 그런 뭔가 뺑이라던가 괴로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평가절하를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제 단란주행 하다 걸리면 이제 욕 오지게 얻어먹고 부도덕한 아버지가 되겠고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거 보면 기러기 아빠 같은 것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아빠도 힘들고 외롭고 괴롭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현대사회에서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그런 문화권에서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외롭다라는 얘기잖아. 결혼을 해도 외롭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자녀들하고 그렇게 유대감이 많지가 않은 거야. 엄마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싸워도 뭐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런저런 유대감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게 내 친구들 보면 엄마가 되게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닌 걸 시시콜콜한 거 물어봐. 얘야 밥은 먹었니? 이런 걸 물어봐. 나는 우리 집에 용건이 없으면 절대로 전화를 안 하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서 엄마랑도 지금 통화 안 한 지 나 한 3년 된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엄마랑. 그냥 뭐 용건 있으면 카톡으로 딱딱 보내고 끝내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집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들을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그런 걸 있잖아. 챙겨주더라고. 애들한테 밥은 먹었니? 뭐 면치에 들어오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남자들, 아버지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똑같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책임을 있고 뺑이를 까고 있지만 아버지의 노고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뭔가 은연중에 이게 쌩까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뭔가 결국에는 그래서 아버지 자체도 이게 들면서 되게 고립이 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고립 와중에는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자승자박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뭐 깽만 치고 나면 어쩔 수 없잖아. 노년에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이면에는 뭔가 남자들이 원초적인 외로움을 토로하는 그 이면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문득에 새벽에 그냥 아버지들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자식들을 낳더라도 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근데 좀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고 컴퓨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애 낳으면 내가 키우면서 어이구 그래 아빠도 잠 안 왔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새벽에 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아버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가정을 부양하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서도 사실 집에 와서는 그런 걸로 해서 별 대접을 못 받거든.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표가절하 같은 그런 부분을 당하는 게 오늘따라 문득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늙어서도 여행 한번 못 가고 자식들하고 그러다 엄마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식들이랑 왜 유대가 먹던 자식들하고 또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뭐 아직까지 뭐 내도 애를 낳고 나면 더 그런 것들을 공감하겠지만 근데 지금 와서도 이제 마흔 언저리 마흔까지는 아직 이제 38이니까 근데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져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튼 오늘 새벽 갬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아버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나는 아빠한테 좀 카톡을 좀 많이 보내는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나면 그냥 아버지, 영감쟁이 놓친 애 누가 카톡 받을 거야. 엄마가 안 챙겨주면 챙겨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게 아버지거든요. 근데 보통 엄마들 아빠 안 챙기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주고요. 그러면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아름다운 이야기, 더 아름다운 새벽 기암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